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분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4월 됐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지금 소비 불황이 상당히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에 시작된 관세 전쟁, 또 여기다 달러로 보니까 방송 시점에서 보니까 1480원 최고점에서 불과 2, 3일 사이에 142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 영향도 있지만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시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또 쉬인 같은 경우도 자체 브랜드에 갔고요. 한국의 시커머스 기업들이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뭐 우리가 전의 전쟁을 예고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형성 쿠폰 계속 아마 쏟아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에 관련된 영축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테무 물류 5만 평 얘기가 지금 김포 신도심에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관련된 오픈마켓 출시, 또 쉬인도 자체 브랜드 뷰티 판매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한 250조 원에 잘 나가야 그 정도인데, 뭐 허약 한 10조 원 정도 더 커지겠죠. 그리고 소비 시장에서 지금 결산 자료가 다 안 좋고, 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환경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시커머스의 기세가 지금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알리익스프레스 매출이 3조 6천억이었거든요. 네. 전년 대비 50% 성장한 겁니다. 엄청난 신장이었어요. 테무 역시 6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거래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 이건 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결제 수단으로 그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년간 우리가 직구를 했던 금액을 추정한 건데, 네. 그게 알리익스프레스가 3조 6천억, 테무가 6천억, 합치면은 4조 2천억이 넘는 금액이 네.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이걸 넘어갔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국으로 매일 하루에 130억 정도 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 지금도 그 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네. 그게 국내 어떤 이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더 심각하게 넘어가는 게 지금 글로벌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트럼프가 선출된 이후로 지금 이 대중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고 있어서, 거기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이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이런 소액 소포로 들어오는 물량까지도 예전에는 전부 그거를 무관세로 통관시키고 혹은 그렇죠.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이미 뭐 4월달인가요? 지금 트럼프발 2월달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800달러 무관세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 공략했던 알리나 테무나 쉬인, 물론 이제 쉬인은 한국 시장에서 조금 늦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의 하자 문제점도 많지만 뭐 상품 런칭, 한국 기업들하고의 관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공략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라는 거는 좀 오래됐죠. 1938년도부터 네. 시작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소액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면세를 줬던 거를 이제 유지가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때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그러면 거의 100만 원까지도 그렇죠. 소액이라고 치고 면세를 갖다가 해줬던 건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2월달에 25년도 2월달에 먼저 한번 살짝 운을 띄었었어요. 이거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세를 받겠다. 근데 시스템 네. 정비가 안 돼가지고 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이번에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상품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아주 좀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상품 가치의 30% 혹은 개당 25달러 한 3만 6천 원까지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요것도 그나마 1차고 6월 1일부터는 개당 50달러 7만 2천 원까지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 쉬인이나 테무의 평균적인 판매 가격이 개당 한 2만 원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 밑으로 나오는데 2만 원짜리에다가 개당 7만 원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농담처럼 무슨 뭐 아이폰이 지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아이폰 자동차 좀 난리 났습니다. 제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혼선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이 매긴다는 게 중국에서 150% 이상을 140% 이상을 갖다 매기고, 또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오는 여태까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한테는 무조건 면제해줬던 거를 네. 뭐 지금 상품 가격의 2배, 3배의 그런 관세를 매기고 통관을 시키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라서, 지금 이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뿐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계 전체, 중소 제조업계 전체가 지금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고, 얼마 전에는 항의 시위까지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간의 상품, 뭐 직구든 역직구의 상품 문제가 갖고 이커머스 이제 상품들이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관세가 부과되든지 여러 채널이 막히면은 이제 뭐 앞단에 이제 공장들이나 이 제조기업들이 영향 커지겠네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중국의 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지금 몇 년간은 이 여러 가지 이런 공급망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제조업의 저비용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간 또 우체국 할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국가, 이동 국가, 중국은 3등 국가였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그런 걸로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굉장히 긍정을 잘했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걸 막아버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공법으로 이제는 본인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엄청난 또 이 점유를 해 나갔던 그런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관세를 얻어먹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 모델 바꾼과 동시에 직접적인 경로를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알리든 테무든 쉬인이든 한국으로 유턴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는 한국 시장을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 네. 그 전략을 지금 각 상품별로 시커머스 차별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방송대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테무가 지금 김포에다가 오가평 물류센터 둔 것도 사실 뭐 오픈마켓의 어떤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해외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이나 또 한국 상품을 갖다가 이제 해외에 지금 진출하는 데 도움 주는 이런 다양한 지금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해서 글로벌로 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해운에서 시엔드 에어라고 그러죠. 복합 운송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요즘 환율 문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기업들, 뭐 수출 기업들, 요즘 뭐 환율이 불안정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널뛰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측이 불안하다고 이것도 지금 직구 상품이나 이커머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이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 물량은 물론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 물량은 기본적으로 작년처럼 작년에도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각각 50% 90% 성장했듯이 물론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처럼 급격하게 늘진 않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그 물량은 한 20% 전후로 20, 30% 전후로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물량 자체는 재작년에 1억 개였던 게 작년도에 말쯤 돼가지고 2억 개로 정도 늘었어요. 2억 개 안팎으로 늘었기 때문에 한 1억 2, 3천만 개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뭐 만약 전체 해외 직구가 1억 2, 3천만 개에서 2억 개로 늘은 상태인데 그 중에 중국이 한 60% 차지하는 거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외 직구가 그렇게 따지면 한 1억 한 4, 5천만 개 정도 선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통관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쉽게 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급속하게 늘기는 어렵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라 지금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가 작년에 3천억 이상을 물류센터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먼저 치고 나온 게 테무가 지금 김포에 5만 평짜리 센터를 임차한다는 지금 소식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게 테무가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중국계 자본이 테무하고 중간에서 그 부분을 이제 운영을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테무의 인증센터는 절대 아니에요. 테무는 그런 센터를 인증해 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테무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관할해서 테무가 사용하는 센터는 아닌데 중국계 자본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시커머스 물량들, 테무뿐이 아니라 아마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다 들어올 겁니다. 틱톡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국내 물량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테무가 이제 메인이 돼서 들어올 거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센터는 해외 직구센터가 아닙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김포에 오픈하는 거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뭐 안성 쪽에서 센터를 찾고 있는데 그런 센터들은 해외 직구에서 거기 직구센터로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해외 직구가 아닌 바로 다이렉트로 정산 수입되는 제품을 위한 그리고 국내 셀러를 위한 뭐 그런 물류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2년 전인가요? 2023년 9월인가 10월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직구 플러스 한국의 K베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K베뉴 상품은 한국의 이제 거래처 브랜드 상품인데 직접 직배송할 수도 있고 물류센터에다 보관했다 딜리버리 배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무가 정확하게 위치는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주소지가 보니까요. 테무가 대형 물류센터 지금 복합해 놓은 거 보니까
위치가 한강 김포 쪽이네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고층 물류단지는 아니죠. 5만 평 정도 지금 네. 거의 한 달 전,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5만 평의 물류센터를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조 복합 물류센터를 하고, 근데 운영은 이제 롯데 글로벌 로지스한테 운영한다고 얘기가 있고, 근데 이게 실제 명확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바 로지스라고 이게 홍콩에 본사를 둔 이 중국계 이 물류 부동산 물류 운영회사인데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가 작년도에 런칭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이 시바로지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태무 물동량이 20만 박스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계 태무 같은 경우에는 국내 8개 정도의 이 국내 물류업체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태무 얘기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얘기하면서 아마 들어오는 방식이 중국계 자본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유럽이나 북미 쪽에도 중국계 화교 자본을 이용해서 물류센터를 갖다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현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물류센터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 많은 또 결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중돼가지고는 토사구팽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우려대로 태무 역시도 실질적인 그 마스터리스라 그러는데 5만 평을 마스터리스 통으로 임차해가지고 그거를 본인들이 사업화하는 그 사업자가 이제 중국계 자본이라는 거죠. 시바로지스트가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중국 물량 위주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5만 평이거든요. 이게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층이 사실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연면적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넓지 않지만 4, 5천 평 정도 되겠네요. 바닥 면적은 7, 8천 평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연면적으로는 층별로 한 5천 평씩 잘 나갈 텐데 엄청나게 큰 물류센터에 사실은 연면적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물류센터들이 2, 3만 평이면 대형이라 그랬는데 5만 평이면 거의 초대형급으로 오픈하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 지금 이 태무의 그 직구 물량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물류센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태무도 뭐라고 했냐면 LQL이라 그래서 초청제라고 그러죠. 셀러 초청제라고. 셀러를 초청하는데 국내 업체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KBN이랑 똑같겠죠. 한국 상품 직접 유통해갖고 로컬 투 그렇죠. 로컬이라고 해갖고 지금 모아야죠, 일단. 그렇죠. 근데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최근에 국내의 물류센터 중에서 이 시커머스 물량 확보해 놨다 그러고 이 물류센터를 매각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태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본사에서 나가서 그런 부분을 계약하면 계약했지 중간에 로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진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하는 거다 이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물류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한번 사실 한국의 지금 물류부동산 상황도 지금 공실도 많고 상당히 지금 주춤하는 상황에서요. 물류부동산 5만 평 상당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리익스프레스가 2년 전에 1조 4천 5천에 물류센터에 2,6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일단 얘기는 했어요. 알리가 KBN을 만들고 지금 이번에 태무는 물류센터 5만 평을 확보하면서 직구 상품 플러스 국내 상품을 갖다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한 걸 로컬 투 로컬이랍니다. L2L이랍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또 보관해서 또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센터의 규모를 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물동량을 갖다가 채우면서 국내 한국 시장도 공략하고 해외도 나가는 이 교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